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4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000원 하락해서 59,0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67% 하락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부로 해서 다시 한번 5만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6만원 초반대 그리고 5만원 후반 뭐 이렇게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에도 이제 간간히 좀 리뷰를 좀 드렸는데요. 6만 3천 원 정도 이 수준을 이제 계속 이제 벽을 맞으면서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잠깐 이제 넘었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이제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이번에 이제 SVB라는 그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반도체 이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만 원 중반을 지금 넘어서지 못한 채로 아주 오랫동안 이 구간을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죠. 네,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가격대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좀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이 이 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저점을 한번 찍고부터는 점점 이제 저점을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오늘 CPI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이 추세를 고점을 높이는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 자체는 사실 단기로 보았을 때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삼성전자를 버티면 버틸수록 내려가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버티면 버틸수록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두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도 지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상황과 함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인 D램 가격이 지금 아주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반도체법, 반도체법이 통과되었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그죠? 중국 반도체 투자를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이제 난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수렁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인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이 시장과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결국에는 이제 순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순리에 따라서 순환을 하듯이 이 반도체 가격도 결국에는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미국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부가적인 겁니다. 네. 부가라기보다 부수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바라볼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이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던 그 시기 자체는 이런 반도체법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주요한 D램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죠? 재고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재고가 이제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죠?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제 투자의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냥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를 들어 이제 원래 5,000원에 사던 게 갑자기 이제 3,000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름값이 2,000원에 넣던 거를 리터당 2,000원에 넣던 거를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름을 꽉꽉 채우겠죠. 네, 최대한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울 겁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시기가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요가 확 늘어날 거고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 재고가 그동안 쌓여왔던 그 재고가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재고가 순차적으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대규모 투자가 나설 때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도, 누군가에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이제 주문했을 때, 그 주문한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반도체가 다시 한번,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그 공급이 못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아주 대규모로 계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재고도 빠르게 없어지고 그럴 뿐더러 추가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쟁 업체들의 그런 매수세도 그죠? 수요도 확실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네,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증설을 하면 당연히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갑자기 반도체가 많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수요가 이제 같이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또 불황기가 찾아오게 되는 공급은 늘어나는데 또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움직여 왔다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번 사이클에 삼성전자가 불황기에 들어섰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찌감치 주가는 삼성전자가 좋을 때 이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대호황기죠. 그죠?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가 다시 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 최소 이제 2년, 2년에서 3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2년, 3년을 버텼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내에 수익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또 2년,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 그리고 하락 사이클, 횡보 사이클 이렇게 보았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2016년 2월부터 해서 하락 그리고 횡보 사이클까지 2019년 7월 거의 3년이 이렇게 걸렸고요. 지금도 2019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죠? 2023년 3월까지 거의 3,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고 움직일 때까지는 또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최저점이라는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기간은 사실상 이전 경험을 보았을 때는 한 1년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저점을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지금 이 적기, 투자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지금 불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투자에 대한 심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네,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쪽, 특히 중국 쪽이 지금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두 기업이 또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고 이제 공장을 짓게는 해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이제 반도체 패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이제 중국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생산을 계속 할 수 있고요. 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장비 반입이 불가능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투입을 못했을 경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가 조금 도태될 수 있다.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신 라인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평택에 큰 반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값싼 모델들을 또 이제 찍어내면서 그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반도체 법에 의해서 지금 기술을 오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 부분이 기술 전체를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4월 달에 방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의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소식들은 최악의 상황을 좀 이제 만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걱정을 해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과도한 걱정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도 꽉꽉 차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불황기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그런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왜 주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횡보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오히려 반대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업이죠, 삼성전자. 그런 장기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지금과 같은 불황기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 이 글로벌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찍어내는 그런 양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삼성전자의 매출, 외형 확대가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코스피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저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에서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죠? 특히 이제 서버 투자가 활발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서버라는 것은 네, 대표적인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뭐 메타라든지 그런 미국의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크게 했을 때 네, 본격적인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천천히 이 종목도 네, 길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심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사이클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